여러분, 또 삼성이 해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영상 딱 5분만 집중해 주세요. 왜 삼성이 대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성장할지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TSMC라는 반도체 회사 아시나요? 대만에 있는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거든요. 애플, 엔비디아, 퀄컴 같은 전 세계 최고의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이 회사 문을 두드립니다. 제발 우리 칩 만들어주세요. 라고요. 그만큼 압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회사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시장에서 TSMC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었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이 순간 그 성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 아무런 공식 발표도 없이, 보도자료도 없이 새로운 양산 라인이 조용히 가동되기 시작했거든요. 반도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삼성이 뭔가 숨기고 있다. 그 정체가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 양산 라인입니다. 오늘 저는 이 기술이 왜 반도체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게임 체인저인지, 그리고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투자 결과가 왜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먼저 기초부터 짚고 가야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딱 2분만 집중해 주세요. 지금까지 반도체 성능 경쟁은 딱 하나의 방향이었거든요. 바로 더 작게입니다. 회로를 얼마나 미세하게 새기느냐의 싸움이었어요. 숫자가 작을수록 같은 면적에 더 많은 걸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성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요, 아파트를 생각해보세요. 처음에는 층수를 높이면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건물이 너무 높아지면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잖아요. 구조적인 한계가 오거든요.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회로 선폭이 원자 몇 개 크기 수준까지 내려가다 보니 물리 법칙 자체가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TSMC도, 삼성도, 인텔도 이 벽 앞에서 다 같이 멈칫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시선이 돌아간 곳이 어디냐면요, 바로 패키징입니다. 칩을 더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칩을 더 높고 촘촘하게 쌓는 기술이에요. 이미 다 만들어진 반도체 칩들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적층하느냐의 싸움으로 무대가 완전히 바뀐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옵니다. 이 패키징 전쟁에서도 또 하나의 벽이 있었거든요. 바로 범프라는 존재입니다. 범프가 뭐냐고요? 칩과 칩을 연결할 때 쓰는 아주 작은 금속 돌기예요. 납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칩 위에 조그만 돌기들을 심어놓고 그 위에 또 다른 칩을 올려서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범프가 문제입니다. 범프가 있으면 칩과 칩 사이에 물리적인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공간이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인데 좁을 수밖에 없거든요. AI가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지금 시점에서 이 좁은 통로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고속도로가 주말마다 꽉 막히는 것처럼요. 차선이 부족한 거잖아요. 게다가 범프가 쌓이면 쌓일수록 칩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발열이 심해지고 에너지 효율도 뚝 떨어집니다. AI 서버가 얼마나 많은 전기를 쓰는지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AI 반도체의 핵심 경쟁력이 된 세상에서 범프는 이미 시대에 뒤처진 기술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그 범프를 아예 없애버린 기술이 등장했거든요. 그게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돌기를 없애고 구리와 구리를 직접 맞붙여버리는 거예요. 칩의 표면을 극도로 정밀하게 연마한 다음 구리 패드끼리 원자 수준에서 결합시키는 겁니다. 접착제도 없고 돌기도 없어요. 그냥 붙여버리는 거예요. 마치 두 개의 얼음 조각을 꽉 눌러서 하나로 만드는 것처럼요. 이게 왜 혁명적이냐면요, 범프가 사라지면서 데이터가 오가는 통로, 즉 연결 밀도가 기존 대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어집니다. 아까 제가 고속도로 비유 드렸잖아요. 꽉 막히던 2차선 도로가 탁 트인 광장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막힐 일이 없는 거죠. 에너지 효율도 대폭 개선됩니다. 범프를 통해 신호를 전달할 때 소모되던 전력이 직접 구리 결합에서는 크게 줄어들거든요. AI 서버 업체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원가 절감이에요. 그리고 두께가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범프라는 물리적 공간이 없어지니까요. 같은 성능이라면 훨씬 얇게, 같은 두께라면 훨씬 많은 층을 쌓을 수 있게 됩니다. HBM처럼 메모리를 수직으로 높이 쌓아야 하는 구조에서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거 그냥 좋은 기술이구나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삼성 화이팅이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기술을 실험실에서 만드는 건 어렵지 않아요. 전 세계 수많은 연구소에서 이미 개념 자체는 증명이 됐거든요.
진짜 어려운 건 이걸 양산하는 겁니다. 하루에 수만 개의 칩을 만들면서도 구리와 구리가 정확히 붙어야 하거든요. 아주 미세한 오차도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성이 이미 양산 라인에 기습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을 양산에 처음 적용한다면 어디에 먼저 쓸 것 같으세요? 당연히 HBM 아닐까요?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 HBM이 가장 뜨거운 제품이고 엔비디아 GPU에 탑재되는 핵심 메모리거든요. 돈이 되는 곳에 먼저 쓰는 게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삼성은 낸드 플래시에 먼저 적용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400단짜리 낸드예요. 400단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반도체 층을 400층 수직으로 쌓는 거거든요. 상상하기 어려운 층수예요. 기술 난이도로 치면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어려운 도전 중 하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걸 이렇게 비유해 볼게요.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있어요. 가장 자신 없는 과목, 가장 어려운 문제집을 먼저 완벽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하는 게 아니라요. 가장 험난한 길을 먼저 걷는 거거든요. 낸드처럼 층수가 많고 구조가 복잡한 환경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완벽하게 안착시켰다면 HBM은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양산 수율, 즉 제대로 만들어지는 칩의 비율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노하우가 축적되는 거거든요. 수율이 왜 중요하냐고요? 빵집을 생각해 보세요. 빵을 100개 구웠는데 절반이 타거나 모양이 망가지면 팔 수가 없잖아요. 반도체가 딱 이 문제예요. 기술이 있어도 수율이 나쁘면 대량 공급이 불가능하고 단가도 폭등합니다. 삼성은 낸드에서 먼저 이 수율의 벽을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력을 고스란히 HBM에 이식하려는 거예요. 언론에서는 삼성이 HBM 경쟁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고 있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동안은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뒤처진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하신 분 계세요? 그래도 TSMC가 더 앞선 거 아닌가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엔비디아도 TSMC를 쓰는데? 맞습니다. TSMC는 분명 파운드리, 즉 칩 위탁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요리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TSMC는 세계 최고의 셰프예요. 레시피도 완벽하고 조리 솜씨도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런데 TSMC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식재료를 남한테서 사와야 한다는 거예요. 고기는 한 곳에서, 채소는 다른 곳에서, 소스는 또 다른 곳에서 가져와야 하거든요. 좋은 재료를 구하려면 여러 공급업체랑 협력해야 하고 시간이 걸리고 원가 조절이 어려워요. 삼성은요? 농장도 갖고 있고 유통망도 갖고 있고 레스토랑도 갖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주방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기술까지 손에 넣은 거예요. 그게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삼성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보유한 회사예요. D램, 낸드 플래시, HBM 같은 메모리는 삼성이 직접 만들고요.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회사의 칩 설계를 받아서 생산하는 파운드리 사업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삼성밖에 없거든요. AI 반도체를 보세요. 엔비디아 GPU 같은 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돼요. 연산을 담당하는 로직 칩이랑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공급하는 HBM, 이 둘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게 핵심 기술이거든요. 지금까지는 TSMC가 로직 칩을 만들고 SK하이닉스나 삼성이 만든 HBM을 외부에서 가져다가 붙이는 구조였어요. 서로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걸 조립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설계 최적화에 한계가 있고 공정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원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HBM 양산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파운드리에서 만든 로직 칩이랑 자기 HBM을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한 번에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한 공장에서 하나의 공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드는 거거든요. 설계 단계부터 메모리와 로직을 동시에 최적화할 수 있어요. 납기는 단축되고 원가는 떨어지고 성능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경쟁사는 이 구조를 흉내내고 싶어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TSMC는 메모리가 없고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어요. 엔비디아, 퀄컴, IBM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점점 복잡해지는 AI 칩을 만들어야 하는데 가장 빠르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싸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곳을 찾는다면 어디로 갈까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코스 요리를 한 주방에서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삼성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마지막 퍼즐까지 맞춰졌으니까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전자 주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판도가 바뀌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의 통장 얘기를 해볼게요.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반 HBM 시장을 장악하면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더 크게 뛰어오를 수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삼성이 하이브리드 본딩 라인을 늘리면 누가 가장 먼저 웃을까요? 먼저 본딩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에요. 하이브리드 본딩은 기존 본딩 장비로는 못해요. 완전히 새로운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이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 AI 서버 부품 수요예요.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MLCC, 쉽게 말해 전자 부품의 쌀이라고 불리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양이 스마트폰의 무려 30배에 달하거든요. AI 서버 수요가 폭증할수록 기 부품 수요도 같이 폭증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예요. 하이브리드 본딩처럼 초정밀 공정이 늘어날수록 완성된 칩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하는 장비의 수요도 함께 늘어납니다. 물론 이겁니다, 저겁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투자는 항상 리스크가 있고 제가 드리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관점이에요. 삼성전자 하나만 보느냐 아니면 삼성의 성공이 불러올 생태계 전체를 보느냐, 이 차이가 결국 수익률의 차이를 만들거든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랬거든요. 인터넷 붐이 왔을 때 인터넷 기업 주식보다 그 인프라의 장비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스마트폰 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AI 시대도 다르지 않아요. 화려한 주인공 뒤에서 묵묵히 무기를 공급하는 대장장이가 누구인지 찾아내는 게 진짜 투자거든요.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반도체 전쟁의 무대가 미세 공정에서 패키징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새로운 전쟁터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이브리드 본딩이에요. 그리고 그 무기를 남들이 아직 연구하는 사이에 가장 어려운 환경인 400단 낸드에서 먼저 양산에 적용해버린 게 삼성이거든요. 삼성이 세계 유일의 메모리 플러스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사실과 하이브리드 본딩 양산 기술이 결합되면 그 시너지는 경쟁사가 단기간에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엔비디아와 퀄컴이 평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수 효과는 삼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 전반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이 진짜로 TSMC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 회의적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찬성이든 반대든 근거 있는 의견이라면 다 환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이브리드 본딩이 본격적으로 HBM에 적용되고 삼성이 엔비디아 공급망에 다시 진입하는 시점이 오면 그때 뒤늦게 알게 된 사람과 지금 이 영상을 본 사람의 출발선이 달라지거든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적어도 그 출발선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삼성의 파운드리 사업이 왜 아직도 위기인지, 그리고 하이브리드 본딩이 그 위기를 어떻게 반전시킬 수 있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